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과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시행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건은 그 결과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행한다라는 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고, 사건이라는 거는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의 결과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일어난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어떤 건지 예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소수눈이 나오는 경우 그랬어요. 소수눈이 나오는 경우. 그런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그 중에서 소수는 2, 3, 5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8의 약수는 1, 2, 4, 8 네 가지지만 주사위에는 8이 없잖아요. 그래서 1, 2, 4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또 유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몇 개를 던졌어? 2개를 던졌어. 그래서 두 눈의 합이 6이 된다? 그러면 순서상을 한번 살펴보면 1하고 5가 있죠. 자, 1하고 5가 있으면 5하고 1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4가 있죠? 그러면 4하고 2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하고 뭐가 될까? 3하고 3이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네요. 눈의 곱이 12인 경우 1 곱하기 12는 없잖아요. 주사위 6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6이 있네요. 그러면 6 곱하기 2도 있으시고요. 3 곱하기 4도 있죠? 그러면 4 곱하기 3도 있어요. 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을 주사위를 던졌어. 그게 시행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게 결과가 나타난 거를 뭐라 그래? 사건. 그 사건의 가지수를 뭐라 그래? 경우의 수. 그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 이런 게 나왔네요. 일단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동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경우의 수를 배운다, 확률을 배운다, 그럼 크게 2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동시성이 있는가 없는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가 아닌가, 있다 없다죠. 있을 유 없을 무. 자, 동시성이 있으면 곱의 법칙을 이용하실 거예요. 곱의 법칙이라는 건 두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경우예요. 둘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은 곱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성이 없다. 둘 다 같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된다. 이런 사건은 합의 법칙을 이용하실 거예요. 합의 법칙이라는 건 이름에서 법처럼 더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 사건의 가지수를 더한다. 자, 그 다음에 꼭 살펴봐야 될 것도 하나가 순서가 있니 없니예요. 순서가 있니 없니,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데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은 permutation을 쓸 거예요. M permutation R. 자, 이래서 이거는 순열이라고 그러죠. 순열. 자,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뽑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없다 그러면 컨비네이션을 쓸 건데 N개 중에 R개를 순서 없게 뽑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통 순열과 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시성이 있는 건지 한번 합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동시성이 없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거를 문맥으로 살펴본다면 또는이라는 말이 좀 나오죠. 이걸 좀 보면 또는 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동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문제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를 먼저 한번 보자. 예제를 한번 보면 집에서 할머니 댁에 가는데 버스 노선은 3가지, 지하철 노선은 4가지예요. 근데 버스 또는 이란 말이 있지. 또는 지하철로 간다. 그러면 또는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합의 법칙으로 구하실 거다. 합의 법칙.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두 사건을 어떤다? 더한다. 그래서 3에다가 더하기 4를 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다? 7가지 경우의 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유제 2를 보면 1부터 12까지 적힌 12장 카드가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또는이면 어떻게 된다고? 합의 법칙 이용하실 거예요. 합의 법칙. 자, 그러면 3의 1부터 12까지 3의 배수는 3, 6, 9, 12가 나오고요. 5의 배수는 5하고 10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 각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합의 법칙에서 선생님이 요 유제 2번을 차치하고 한번 유제 3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 유제 3번, 유제 3. 자, 1에서 어디까지 숫자 중에 12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3의 배수 또는 무슨 배수? 4의 배수가 나올 경우 4의 배수가 나올 경우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3, 6, 9, 10이에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4, 8, 10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2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럼 두 번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한 번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더하기 3에서 겹치는 거의 개수 한 개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약간의 트릭이야. 합의 법칙에 있어서 트릭. 요거 겹치는 걸 안 빼줘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의 법칙에서 겹치는 거는 두 번 다 세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센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시성이 있다. 동시성이 있다. 동시성이 있다. 동시성이 있다. 있다.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 자, 그러면 문맥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그리고 뭐뭐와 뭐뭐하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면 아,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고배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어떤 친구가 세 종류의 티셔츠, 두 종류의 바지, 네 종류의 재킷이 있는데 티셔츠도 입어야 되고 바지도 입어야 되고 재킷도 입어야 나갈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개만 입어도 안 되고 이 중에 두 개만 입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각각 하나씩 다 골라야 된다는 거죠. 각각 하나씩. 자, 그러면 셋 다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셋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거야. 티셔츠 입는 것도 일어나야 되고 바지 입는 것도 일어나야 되고 재킷 입는 것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고배 법칙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4.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 24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바지만 안 입어도 변태되잖아. 그치? 꼭 입어야 되고 티셔츠 안 입고 나갈 수 없죠. 그 다음에 재킷 안 입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입어야 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고배 법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혜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네 가지. 자, 집이 있어. 지혜네 집에서 어디까지 가? 학교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몇 가지 길이 있어? 5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지나 도서관을 가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도 가야 되고 도서관도 가야 돼. 학교를 가는 사건도 있고 학교에서 도서관도 가는 사건이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동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 4가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 5가지,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성이 있어서 고배 법칙 이용해서 20가지가 되는 거죠. 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두 사건 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동전과 주사위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동전 한 개에 관련된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앞면과 뒷면. 근데 동전 한 개를 던졌어? 2가지야. 또 하나를 던졌어? 2가지야. 동시에 던졌어? 그럼 곱해야 돼. 그러면 3개를 던졌어? 그럼 3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3번 곱해야 돼. 그래서 2의 3승.
자, 그러면 동전을 n개를 던졌어? 그러면 2의 n승가지가 되는 거죠. 주사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위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사위 1개 던졌어? 그러면 6 하나인데 2개를 동시에 던졌어? 둘 다 던졌어? 그러면 6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던졌으니까 동시에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동시에예요. 자, 그러면 얘도 n번을 던졌어? 6의 n승이 되겠죠. n승가지. 자, 그러면 동전과 주사위를 같이 던졌어? 동전은 n개, 주사위는 n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m승 곱하기 6의 n승이 됐죠. 모든 경우에를 다 어떻게 돼? 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육가락에 관련된 문제 볼게요. 이거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시면 육가락은 가락이 4개예요. 그쵸? 근데 육가락 1개를 보면 그 1개 자체에 보시면 육가락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매끈해요. 그래서 이게 등이고 얘가 배예요. 그래서 육가락 하나의 강호의 수가 몇 개냐? 2개인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육가락에도 등과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가락을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육가락이 몇 개? 2가 몇 개? 4개잖아요. 그쵸? 4번 던져야 되겠죠? 자, 그 중에 개가 나오는 케이스, 개가 나오는 개수, 육가락 4개를 갖다 순서를 재서 순서 수행을 해준다면 등 있고 배등 뭐 이렇게 있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6가지가 나옵니다. 일일이 다 해보시는데 실제로는 일일이 다 안 해보셔도 돼요. 그걸 뒤에 경우의 수에서 한 번 더 순열과 조합해서 다시 한번 이거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 보면 동전 1개, 그럼 2가지 경우가 있고 주사위 2개, 그러면 6하고 6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그런데 던질 때지, 던져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동전은 앞면만 나왔대요. 그럼 동전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앞면은 1가지잖아요. 1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는 소수만 나왔대요. 그럼 첫 번째 주사위가 소수가 3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소수 3가지 모두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에서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에서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가위바위보 문제예요. 그래서 2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2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굉장히 경우의 수가 심플해요. 이제 A가 이기는 경우 가위로 이기고 바위로 이기고 보로 이기니까 몇 가지? 3가지. 자, 그러면 A가 지는 경우는 누구랑 똑같니? B가 이기는 경우가 돼요. 이기는 경우나 A가 지는 경우는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몇 가지? 가위로 지나 바위로 지나 보로 지나 했으니까 이것도 3가지. 3가지. 자,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 A가 비기는 경우, 결국 B가 비기는 경우도 똑같겠죠? 비기는 경우. 자, 그러면 둘 다 가위 내는 경우, 둘 다 보내는 경우,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도 3가지. 그래서 보면 총 몇 가지냐면 9가지예요. 그쵸? 왜냐면 A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B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둘 다 동시에 내야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9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죠. 따로 구해서 더하는 경우랑 전체를 구하는 경우가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는 3명이서 해. 3명이서 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 물론 모든 경우의 수는 A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B가 낼 수 있는 것도 3가지, C가 낼 수 있는 것도 3가지니까 27가지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A만 이기는 경우는 A만 가위를 냈다고 쳐봐요. A가 가위를 냈어. 그럼 나머지 2명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위를 넣는데 지는 상황은 뭐야? 가위를 냈는데 지는 사람 둘 다 보지. 이런 느낌으로 내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보를 냈어. 그럼 얘네들이 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바위바위가 난 거죠. 바위바위. 응?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뭘 했어? 바위를 냈어. 그럼 얘네는 가위가 나와야겠네. 그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란 얘기예요. 또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A가 이기는 경우는 달라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A만이에요. 만. 근데 여기는 A가예요. 가. A가 이기는 경우는 A만 이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A만 이기는 경우. 그쵸? 얘는 A와 B가 같이 이기는 경우. 그러면 C는 다른 걸 냈다는 거야. 그쵸? 지는 걸 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C가 이기는 경우. 그래서 A가 이기는 경우는 총 몇 가지다? 응? 9가지다. 그래서 A만 이기는 경우는 3가지지만 A가 이기는 경우는 9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예제는 해라냐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날 수 있는 거 3 곱하기 3에서 모든 경우의 수 9가지라고 앞에서 언급해 드렸고요. 자, 여기를 볼게요. C만 이기는 경우 몇 가지라고? 만이니까 3가지죠. 3가지. A가 이기는 경우 9가지. 응? 왜? A만 이기는 경우 더하기 B가 이기는 경우 더하기 C가 이기는 경우에서 9가지. 이거 잊지 말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지불금액. 지불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동전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3개, 응? 50, 그럼 이렇게 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금액은 100원 만들 수 있죠. 100원짜리 하나로. 그 다음에 200원 만들 수 있고, 300원 만들 수 있고, 400원 못 만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500원을 만들 수 있고,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해서 600원 만들 수 있고, 700원 만들 수 있고, 800원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지불 금액의 경우 수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일일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 이거를 이제, 그러면 동전은 500원짜리 동전에 대한 경우의 수를 보면 0개 쓰는 경우와 1개 쓰는 경우 모두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에 대한 경우의 수에는 0개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3개 쓰는 경우에서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있어?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2가지랑 4가지랑 동시에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고배 법칙. 내 동전은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여기 500원대 동전도 안 쓰고 100원짜리 동전도 안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를 빼주시면 모든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예요. 저기서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응?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500원짜리 3개니까 500원짜리 안 쓰는 경우를 포함해서 500원짜리에 대한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4가지. 500원짜리에 대한 경우의 수 4가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은 3개까지 쓸 수 있고 0개 안 쓰는 경우까지 해서 총 4가지예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4에서 총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나오나? 아니지. 둘 다 안 쓰는 경우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빼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15가지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지불 금액이 겹친다 이런 건 무슨 얘기냐? 지불 금액이 겹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제 2번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동전 5개면 500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금액이 겹친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만들 수 있잖아요. 500원을. 그럼 500원을 다 100원짜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500원짜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이 총 몇 개 있다. 15개 있다. 10원짜리는 그대로 4개 있다. 이런 문제로 바꾸셔가지고,
자, 500원, 100원짜리는 0개부터 15개까지 총 16가지가 있고, 10원짜리는 0개부터 4개까지 총 5가지 경우가 있어요. 둘이 같이 사용해야 되고요. 둘 다 안 쓰는 경우 하나를 빼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금액이 겹칠 수 있다. 아래 동전의 개수로 윗 동전을 만들 수 있을 때 금액이 겹친다라고 하고, 윗 동전을 다 아래 동전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유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면 500원짜리 동전 5개래요. 500원짜리 동전 5개,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1개. 금액이 겹치지 않아요. 50원짜리 1개로 100원 못 만들고요. 100원짜리 4개로 500원짜리 못 만들어요. 이런 경우를 지불 금액이 겹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럼 500원짜리 동전 5개는 0개부터 5개까지니까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100원짜리 동전 사용에는 0개부터 4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50원짜리 동전은 0개부터 1개,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2인데 셋 다 안 쓰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셔야 금액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2개로 50원짜리를 못 만들지만 50원짜리 3개로 2개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불 금액이 겹쳐요. 자, 그러면 여기가 환전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다 뭐로 바꾸셔야 돼요? 50원짜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100원짜리 4개에서는 50원짜리가 뭐 몇 개가 돼? 8개가 나오고요. 원래 3개가 있었으니까 11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50원짜리는 0개부터 11개까지, 그러니까 12가지 경우의 수가 되고, 10원짜리는 0개부터 2개까지, 그러니까 3가지 경우고, 둘 다 안 쓰는 경우 1개를 빼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불 금액에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 봐왔어요. 자,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